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10번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 4회씩 재판을, 재판이 한두 시간씩도 아니고 거의 10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번 재판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주중에서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그러니까 주 4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10월 16일입니다. 근데 혐의가 엄청 많잖아요. 예. 16개인가 되죠. 18가지. 18가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그 재판 기일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래서 주 4회 재판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옷이 바뀌었네요. 네. 지금 그리고 날씨도 이제 너무 많이 더워지고요. 네. 옷 잠깐 넘어질 자체가 뻔하기도 제가 알기로 했어요. 겨울에 네. 주로 입던 옷인데, 그러니까 겉옷은 그대로 하고 이너웨어 정도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아니, 바깥의 옷도 지금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비슷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거는 이제 날씨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주 4회씩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주 4회 재판하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원래 주 3회 재판이 됩니다. 하지만 예.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모든 참고인의 진술을 다 부동했어요. 그럼 다 부동의하면 결국 이 사람들의 진술에 실제로 증거로 쓰려면 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죠. 네. 예.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11월 중순까지 증인신문 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6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받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다른 혐의를 하나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구속을 해놓은 건데 박 전 대통령 그때 영장이 기각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말 그대로 긁어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구속기간 만료하면 그 다음에는 구속할 수 있는 사안 그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음진리교 교주가 1심 판결 나오는데 10년 걸렸다 예. 는 얘기를 해요. 그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 길 잡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 4회 재판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그렇다라는 걸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 보면 말이죠. 오전 10시부터 밤 한 7시, 8시, 9시 이때까지 하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3주 정도 하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됩니다. 예. 네. 이게 재판받는 거하고 회의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게 거의 이제 68세의 고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달, 2달 지나가면은 이것도 이제 피고인의 건강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국민적인 감정하고는 또 재판부의 입장하고도 틀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복을 고집하고 있고 아까 잠시 들어올 때 밑에 이제 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법정에 들어가면서 접질렸는지 아니면 뭐에 걸렸는지 살짝 삐끗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그동안 이제 좌식 생활을 하느라고 무릎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좀 얻어야 되는데 아직은 국민적인 분노가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 초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예. 재판 초기에 벌써 아프다, 이거 못 받겠다, 힘들겠다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좀 용납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해하기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나이를 68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요즘 60대 분들한테 노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네.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박 전 대통령이 평상시에 이렇게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은 견디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한 측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라든가 또 대통령 재직 시절 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또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재판의 초기니까 좀 더 재판을 진행하고 또 객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뭔가가 예.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일주일에 4번 정도의 재판을 받기에는 좀 무리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민들이 볼 때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무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여론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것 예.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각 그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네. 목요일에 오전에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좀 이렇게 재판을 빼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최순실 씨가 자기 스케줄에 맞춰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그런 하고. 경우도 있습니까? 치과 치료가 있으니까 아니, 빼달라고. 그 사실 최순실 씨는 지금 거의 매일 재판을 받잖아요. 네. 예. 매일 받죠. 저 아마 수요일에도 받을 겁니다. 워낙 다른 곳에도 많이 예.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하는 거는 SK하고 그다음에 롯데 뇌물 예. 관련인데 그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건강상 이유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치과 치료 같은 것들이 구속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증인이 있다면 저번에도 노승일 부장 나왔을 때 예. 최순실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변호인이 어쨌건 증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그걸 이제 조서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순실 씨는 치과 치료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 만료 시간은 10월 말이었으니까 벌써 지난 거죠? 지났죠. 벌써 지난 거죠? 지났는데 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게 혐의에 다 걸려 있으니까 검찰이 이제 통상 이렇게 재판이 길어질 게 예상되면 한두 개 혐의를 빼놓습니다. 약간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놨다가. 그리고 또 관련자가 너무 많으면 한쪽에서 판결이 먼저 나면 굉장히 결과가 좀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결론이 나오면 마치 10월 16일에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되는 예, 것 같은 예, 효과가 예. 있기 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작은 혐의 같은 거 하나 빼놓고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6개월을 또 버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구속기가 만료됐지만 이미 다른 혐의로 또 구속이 된 거고요. 네. 10월 16일까지는 계속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기각된 후 집에서 두문불출했던 정유라 씨가 오늘 검찰에 재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모습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신영 대장 오늘 모습인데 굉장히 취재진이 몰렸어요. 네, 굉장히 취재진들이 몰려서 포트라인이 무너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정유라 씨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워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기자들의 굉장히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9시 반에 소환해달라고 했는데 10시 20분에 나왔어요. 거의 1시간 지각을 했는데 뭐 소환 통보가 너무 긴급하게 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사정이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검찰청에 몇 시까지 나와라라고 하면 보통 그 전에 가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곳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예. 받게 되는 곳이잖아요. 피의자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유라 씨가 공항에 들어올 때 기자회견하는 모습이나 그 외에도 언론에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 그 미승빌딩에서 나와서 이경재 변호사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결국 또 다 대답하잖아요. 예. 네. 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크게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그 이후에 사실 지금 검찰에서 특별한 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공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그 전에 가지 않고 조금 늦게 천천히 출발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똑같은 저 자리에 그 엄마인 최순실 씨가 섰었잖아요. 즉, 저 때도 그렇게 취재진이 몰렸었는데 당시 최순실 씨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죽을 죄를 줬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신발 벗겨지고 막 예. 거의 밀쳐가지고 포토라인 그때도 다 무너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닮았다고 느끼는데 네. 검찰 들어갈 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게 저는 보면서 정유라 씨가 겉으로는 강심장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검찰 들어갈 때 저렇게 강심장인 척하기는 쉽지 약간 않거든요.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딱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늘 늦은 것도 아무래도 코치를 받으려고 좀 늦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오느라고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일단 분명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엄마가 다 했는데요. 이게 확실한 논리거든요. 자기 예, 논리. 예. 그러니까 물어봐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 계속 얘기하고 그냥 엄마가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상대적으로 정유라 씨한테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거나 좀 강심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9일 전에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오늘 불러서 이제 어떤 혐의를 보강해서 검찰이 물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그것마저 기각이 될 경우에는 진짜 정유라 씨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찰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영장에는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2대 학사비리하고 청담고등학교 학사비리, 그건 이제 네.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혐의만 적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덴마크에 범죄인도 청구할 때 그 두 개 가지고 청구를 했거든요. 예. 네. 그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덴마크 당국이랑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인권침해적- 법을 적용해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편법으로 데리고 와서 다른 혐의로 처벌을 하면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있을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서 덴마크 당국하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근데 그게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이번 주 말, 늦으면 다음 주 초면 아마 그 부분은 정리가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추가되지 않았던 것 중에 정유라 씨는 어쨌건 그 삼성으로부터 뇌물죄 최종 수익자입니다. 네. 말을 직접 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뇌물죄 공범 여부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국외재산 도피 문제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항에 들어올 때. 나 보모랑 무슨 변호사 병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 네.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10월 30일인가요? 30일에 예.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한참 정유라 혼자 도망 다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모 언론에 기자가 제보를 해서 경찰에 데려쳐서 잡힌 거잖아요. 예. 그때 이 돈이 누가 하여튼 본인한테 주건 이 안에서 그거는 최소한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코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국외재산 도피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또 정유라 씨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집중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은 검찰이 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좀 전에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또 기각되면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이 예.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정유라 씨의 일관된 그 주장이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서 종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지만 범죄 가담 정도는 또 약하고 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아이 왔죠. 네. 그렇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봐야 되는데 엄마를 구속시킨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지 그건 다음 주 정도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석을 한 정유라 씨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 면회를 지금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금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두 모녀 사이를 검찰에서 접견 금지를 지금 현재 걸어놓은 상태도 아닙니다. 네. 신청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만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구치소장 단독의 결정으로 만나는 거를 거절당했다. 이건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지금 현재 정유라 씨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이 구치소장이 접견 금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재량입니다. 네. 구치소장의 재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와 최순실은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접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을 맞출 가능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건 구치소장이 접견을 불허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접견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어차피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녹음을 하면 그 둘 사이의 대화에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해서 우리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마와 딸 사이에 천륜까지 끊으려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 주장의 빌미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녹음도 하지 못하고 정말 둘이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거는. 네. 하지만 그 일반 면회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길지 않을 뿐더러 전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교도소에 가면은 공범관계니까 이제 어떤 공모관계, 네. 범죄를 은닉하거나 하는 증거 인멸을 한다거나 이 우려가 있겠지만은 조건을 달고 면회를 시켜주면 됩니다. 네. 사건에 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또 이 모녀 관계인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못 본 거거든요. 예. 또 손자의 또 근황도 궁금할 것이고 이런 그 천륜과 인륜에 기반한 이 면회만 제한적으로 허용시켜주면 좋을 텐데 예. 그거를 불허한 것은 저는 조금 구치소 쪽에서 네. 조금 과잉 좀 대응한 것이다. 대응한 것으로 봅니다. 예. 네.